납세지에 대한 이유로서 먼저 여기에 대한 내용에서 읽어드릴게요. 납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참고해야 할 이론으로서 지방세 분류입니다. 이 지방세 분류에 대한 내용은 기본서에서는 몇 페이지에서 그 내용이 나오게 되냐면 17페이지. 17페이지에서 지방세 체계가 나옵니다. 이 지방세 체계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거예요. 요 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걸 알아야 이 납세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일단은 이 내용 설명해 줄게요. 그리고 다시 넘어오겠는데 설명드리면은 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내용은 누가 징수하냐면 지방세에 대한 내용은 누가 징수하냐면 지자체가 징수합니다. 그 지자체란 말은 이건 포괄적 용어예요. 포괄적 용어로서 여기에 구성된 지자체가 있겠죠. 구성된 내용으로서 볼 때 서울특별시도 지자체입니다. 또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도 지자체죠. 그리고 경상남도도 지자체죠. 그리고 또 창원시, 시도 지자체. 그리고 또 군도 지자체, 구도 지자체. 그럼 이 지자체를 운영하려면은 필요한 게 뭘까요? 돈이 필요하죠. 그럼 이 돈을 지자체 스스로 조달할 수 없으니까 요 지방세에 속한 세금 11개의 세금을 가지고 각기 지자체로 나눠져요. 그래서 그 지자체가 징수하는 겁니다. 요만큼에 대한 내용은 특별시 너가 징수해 라는 내용으로서 이건 특별시세. 요만큼에 대한 내용 광역시 너도 징수해 라는 내용으로서 광역시세. 합치니까 특별시 광역시세 그럽니다. 그리고 특별시 광역시세에서 일부적 내용을 띄어내고 일부적 내용을 추가해가지고 요 내용은 도너가 징수해. 그리고 도에 해당되지 아니한 나머지 세금을 가지고 시, 군, 구, 너가 징수해. 라는 의미로서 묶어서 원래는 시, 군세, 구세 따로 나오는데 저희는 묶어서 시, 군, 구세 그럽니다. 그럼 이 내용을 이제 나타난 표가 이 표예요. 이 표에 대한 의미로서 이게 과연 외워야 될 편지, 외우지 않아야 될 편지를 볼까요? 이 표에 대한 내용을 화장실 응가할 때 볼 수 있도록 화장실 앞에다가 딱 붙여놓고 이 내용을 1년 동안 봐도 외우지 못할 표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지자체에서는 끼어 있고 어떤 지자체는 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구별이 안 된 표입니다. 자, 한번 해보죠. 취득세. 취득세에는 특별시, 광역시 들어가 있죠. 또 도에도 들어가 있죠. 들어있고요. 그리고 등록면허세 봅시다. 등록면허세에 대한 내용은 특별시, 광역시 안 끼어 있어요. 하나, 구에는 끼어 있어요. 또 도도 끼어 있어요. 다시 재산세 보세요. 재산세. 재산세에 대한 내용 특별시, 광역시는 없어요. 없잖아요. 없고 그리고 구에는 끼어 있어요. 또 다시 도도 안 끼어 있고 시, 구에는 끼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지자체마다 어떤 세금은 끼고 어떤 세금은 빠지고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암기표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 버리세요. 버리고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 아는 것은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특별시도 광역시도 도도 징수하는 세금이다. 그러면서 운영비로 사용되는 세금인 보통세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내용을 기억하시라고 앞에다 적어놨죠. 취득세는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징수한다. 그리고 징수에서 뭘로 사용? 운영비로 사용되는 세금이다. 이것을 알아야
이 납세지에 대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내용 적어줄게요. 적어볼 때, 자, 여기에서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특별시도 징수할 수 있고, 광역시도 징수할 수 있고, 도도 징수할 수 있다. 이 내용으로서 어떤 사람이 부동산을 취득했어요. 이랬을 때 취득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80억을 납부했습니다. 그러면 이 80억에 대해서 특별시도 징수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또 이 80억에 대해서 광역시도 징수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도도 징수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럼으로써 이 취득세에 대한 내용을 어느 지자체에서 사용하라라고 지방세 기본법에서 관할을 적어줘야 돼요. 그 관할이 우리 입장으로서는 납부할 곳입니다. 납부할 곳이니까 납세이지 그래요. 그 납세에 대한 내용은 각기 세금마다 다 달라요. 그러면서 이 납세에 대한 내용은 선다 1, 3, 4, 5에 단골로 끼어가요. 납세지란 포괄적 내용의 문제는 없어요. 하나 세금마다 다르니까 어떤 세금에 대한 내용의 문제에서 선다 2, 3, 4, 5에 꼭 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세금마다의 납세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알려면 기본서에 있는 페이지를요. 이리 갔다가 또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해야 돼. 왔다 갔다 해야 돼. 힘들어요. 힘들어서 이제 기본서에 없는 내용을 묶어준 거예요. 묶어줘서 볼 때 문제 푸는 요령과 같이 가면 돼요. 문제 푸는 요령으로서 는자 앞에 아니면 맞춤표 앞에서 납세지 글자가 있다. 그러면 이 납세지 글자를 문제 키로 잡아요. 문제 키로 잡고 해당된 세금이 국세인가 지방세인가를 봅니다. 자, 납세지 문제에서 해당된 내용이 지방세였다. 지방세는 아시죠? 취, 등, 재, 지. 취득세, 등록, 면허세, 재산세. 이 정도 일단 기억합시다. 지방세였다고 했을 때 먼저 이론적 내용으로서 이렇게 가정해보죠. A라는 사람이 서울에서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 곳을 보고 저희들은 주소지 그럽니다. 주소지래요. 그리고 A가 서울에 있는 건물을 취득했다고 하였으면 취득세 납부하겠죠. 납부했다 치고 또 A가 울산 광역시에 있는 건물을 취득했다면 취득세 납부합니다. 또 A가 경상남도에 있는 건물을 취득했다면 취득세 납부합니다. 이랬을 때 그 납부된 취득세를 주소지에서 관할하라라고 지방세 기본법에서 법을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취득세에 대한 누가 사용? 서울이 사용. 여기도 서울이 사용. 여기도 서울이 사용. 이름으로써 인구가 많은 지자체만 사용할 돈이 있고 인구가 없는 지자체는 사용할 돈이 없음으로써 균형 발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기본법에서는 납세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주소지로 갈 수 없도록 했어요. 그럼 어떻게 법을 만들어줘야 지자체끼리 사용될 수 있는 돈이 있음으로써 균형 발전되겠는가? 산식이죠, 이제. 어딜까요? 물건이 있는 곳. 이렇게 해줘야 각기 지자체마다 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서 물건마다로 해주면은 여기에 대한 누가 서울이 사용. 여기에 대한 내용은 울산이 사용. 여기에 대한 내용은 경상남도가 사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세에서 납세지에 대한 내용은 뒤에가 소재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물건이 있는 곳이 소재지입니다. 지금부터 기억하세요. 새로 오신 분들 영어적 내용으로서 이 영어 구별을 꼭 하셔야 돼요. 이건 제 과목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에서도 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구별하세요.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은요, 주소지. 물건이 있는 곳은 소재지. 구별하세요. 구별하시고,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한 이유로서 문제와 연결시켜 볼 때, 는자 앞에, 맞춤표 앞에서 납세지라는 글자가 있으면 이 납세지 글자를 문제 키로 잡고 해당된 세금이 주어질 건데 그 해당된 세금이 지방세였다. 그러면 막바로 끝만 가세요. 끝에 있어야 할 글자는 소재지. 이러면 됩니다. 이러면 되고,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자, 지방세에서 납세지는요, 뭘로? 소재지. 그리고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에서 납세지가 분명치 않다. 이 내용이 나올 수 있어요. 이건 더욱더 더 쉬워요. 일단 뭐죠?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지방세죠. 지방세니까 뒤에 뭐 나와야 돼요? 소재지. 이게 나왔죠. 그리고 납세지가 분명치 않다는 말이 있으면 이 세자 앞에 있는 글자를 따라가면 돼. 세자 앞에가 취득이니까 따라가서 취득 물건 소재지. 등록면허세에서 납세지가 분명치 않다 나온다면 세자 앞에 등록이니까 따라가서 등록 관청 소재지 됩니다. 쉽죠? 다시 국세에 갑시다. 국세 가는데 먼저 하나 여쭤볼게요. 국가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제가 또 너무 어려운 거 물어봤습니까? 뭐 집안에 근심이 있어? 어렵지 않죠? 국가 하나예요. 하나니까 국가 간의 균형 발전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국세의 기본법에서는 징수하기 용이한 것, 그것만 고려해서 벌 만들어내면 돼요. 세금은 사람으로부터 징수하죠. 그래서 세금에 대한 일로서 국세였다고 한다면 사람이 주어져요. 사람으로서 거주자.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둔 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183일 이상 거소, 생활 근거지를 둔 자입니다. 그런데 뒤에 나와 있는 183일 이상이란 말은 모를 수도 돼. 세법에서는. 여기는 주소를 둔 자다.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주소 둔 자니까 이때에 대해서는 뭘로 가면 될까요? 주소지. 주소지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리고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둔 자니까 주로 우리나라 사람이다. 로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거주자. 여기에서 영어부터 먼저 설명해 줄게요. 여러분들이 비보호란 말 들어봤죠? 운전하시니까. 저는 운전 못하지만은 여러분 하실 겁니다만은 이 비보호, 이 비자가 아닐 비자예요. 그럼 여기에서 요 비자가 아닐 비자. 그럼 비거주자, 거주자가 아닌 자에 대한 내용이니까 여기 비거주자는 거주자 아닌 자로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가 됩니다. 보니까 비거주자는 주로 외국 사람들이에요. 국내 주소가 없으니까. 그럼 비거주자 나오면 주소지란 말은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주소지가 없으니까. 그럼 이건 뭘로 가겠는가? 물건이 있는 곳. 그래서 국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 됩니다. 또 국내 사업장이 분명치 않다면 국내 소득이 발생되는 소재지. 이것도 없다면 토지, 주택, 소재지 가져요. 그럼 이 내용을 전부 다 외워야겠는데 이것도 많죠. 많으니까 간결하게 이렇게 하세요. 이제 세금이 국세였어요. 국세 어떻게 외워놨습니까? 송, 종, 국, 인. 있잖아요. 소득세. 종, 종합부동산세, 국세다. 하나 더 붙으면 인지세. 예, 국세죠. 그럼 그 세금이었으면 사람이 주어져요. 거주자로 주어지면 주소지. 비거주자로 주어지면 그때는 소재지. 이것만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되겠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시 납세 의무, 양도소득에 대한 납부할 의무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에 대한 이유로서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둔 자로서 주로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주로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국내 소득, 국외 소득 다 과세합니다. 국에 다 과세되는데 국내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유치원생도 알아요. 그래서 여기는 답을 안 줘요. 문제도 안 나와요. 나오면 뭐가 나오겠는가? 국외가 나와져요. 그래서 이 문제를 쭉 가봐요. 문제 쭉 가가지고 문제상에서 국외라는 단어가 있으면 이 국외 단어를 개별적 문제 키로 잡아요. 이걸 개별적 문제 키로 잡고 뒤에가 숫자가 꼭 있어야 돼요. 숫자로서는요 5년 이상 이 숫자 있어야 돼요. 이 숫자 있으면은 끝말은요 납세 의무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거기 방금 했던 유인물 있잖아요. 유인물에다가 적으세요. 이거요. 납세 의무 있다라고요. 이렇게 세 글자만 알았으면 한 문장으로서 넉 줄, 5줄은 암기가 된 겁니다. 요 세 글자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비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니까 주로 외국 사람. 주로 외국 사람에 대해서는 어디만 과세? 우리나라 것만 과세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거주자 나왔다면 국내 소득만 우리나라 것만 과세된다. 납세 의무 있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 내용을 정리해 줄게요. 정리한다면 는자 앞에 아니면 맞춤표 앞에서 납세지 글자가 있으면 그 납세지 글자를 개별적 문제 키로 잡습니다. 문제 키로 잡고 해당된 세금이 지방세였다면 뒤에 있어야 될 말은 소재지. 국세였으면요. 사람이 주어지는데 거주자로 주어지게 되면 주소지. 비거주자가 주어지면 소재지. 그리고 문장을 쭉 가볼 때 국외란 말이 있으면 국외란 단어를 문제 키로 잡고 숫자 있어야 된다. 숫자 5년 이상. 끝말은 납세 의무가 있다. 그리고 비거주자는 국내 소득만 납세 의무 있다. 이게 방금 했던 내용의 정리입니다. 이 정리적 내용을 문제와 연결시켜서 풀게 되면 이게 금방 외워져요. 그리고 문제에 대한 숙달도 돼요. 해보죠. 33회 때 나왔던 내용의 문제입니다. 1번 먼저 읽어드릴게요.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민원세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자, 문제 키를 먼저 잡아야죠. 문제 키 잡는 거 맞춤표 앞에 납세지. 자, 문제 키 잡았죠? 해당된 세금이 주어질 거예요. 해당된 세금을 보니까 등록 면허세, 국세다, 지방세다. 지방세. 지방세니까 어떤 말이 꼭 있어야 될까요? 소재지. 보니까 뒤에서 소재지 있죠? 있고요. 그리고 또 상세히 보니까 납세지가 분명치 않다겠어요. 그랬으면 세자 앞에는 글자 등록 따라가서 등록 관청 소재지. 맞죠? 1번은 맞는 문장입니다. 2번 갑시다. 2번이 32회 때 나왔던 문제입니다. 문제 지문 보세요. 장난 아니죠? 아, 장난입니까? 장난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세법에 대한 내용의 문제의 한 문장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긴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물론 작년도 마찬가지. 그래서 빨리 문제 키를 잡아내야 돼요. 문제 키 잡기 위해서 읽어드릴게요. 거주자 갑은 2015년에
국외 뭐 나왔어요? 국외. 예쁘게 나왔네. 국외. 국외 나왔으면 뒤에가 숫자 있어야죠. 5년 이상. 쭉 가보니까 숫자가 나왔네. 5년 이상. 나왔죠? 나왔으면 이제 막바로 요 숫자 보자마자 끝만 가세요. 끝말은요? 납세 의무가 있다. 그래요. 납세 의무가 있다. 맞죠? 맞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문제 푸시는 겁니다. 이런 문제만 나오길 비세요. 다시 문제에 대한 내용으로서 3번. 에서 여기도 문제 32회 때 나왔던 내용의 문제인데 지문 길죠.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거주자인 개인 어른 갑이 소유한 부동산에 전세기간 2년, 전세보증금 3억으로 하는 전세계약 체결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했다.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자, 는자 앞에 있는 글자 납세지. 문제 키 잡았죠? 해당된 세금 보니까 등록면허세, 지방세. 지방세니까 있어야 할 말은요. 소재지. 생뚱맞게 주소지 틀렸죠? 이렇게 나와야 돼요. 소재지. 부동산 소재지. 이렇게 나와야 맞습니다. 3번 틀렸고요. 4번 가보죠.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가 비거주자인 개인으로서 국내 사업장이 없고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1주택을 소유한 경우 그 주택 소재지를 납세지로 정한다. 자, 맞춤표 앞에 납세지. 문제 키 잡았죠? 해당된 세금을 보니까 종합부동산세. 국세죠? 국세니까 사람 주어져요. 사람이 주어짐으로써 사람 보니까 비거주자. 그러면 이때는요. 뭘로 가야 될까요? 소재지. 비거주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주소에 나오지 않고 소재지 나오면 돼요. 보니까 뒤에서 소재지 나오죠? 맞는 문장입니다. 맞는 문장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제 여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지방세는요. 어느 중심? 물건 중심. 당연히 물건 중심 해줘야 지자체마다 사용할 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국세는요. 사람 중심. 여기까지도 같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봐야 여러분들이 응용력이 생겨요. 다시 또 문제 봅시다. 5번 문제. 거기에 약간 오른쪽 가려고 했더니 어떤 글자 하나 딱 튀어나와요. 국외. 자, 개별적 문제 키 잡아냈죠? 국외에 나왔으니까 숫자 있어야죠? 몇 년? 5년. 3년 틀렸죠? 5년 이상.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6번 갑시다. 거주자가 국내 상가 건물을 양도한 경우 거주자의 주소지와 상가 건물 소재지가 다르다면 양도세 납세지는 는자 앞에 납세지. 문제 키 잡았죠? 그리고 해당된 세금 보니까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도 소득세. 그러니까 국세. 국세니까 사람 주겠죠? 사람 거주자 나왔잖아요. 그랬으니까 뭐가 나와야 돼요? 주소지. 그런데 상가 건물 소재지 틀렸죠? 거주자 주소지 이렇게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6번 틀렸던 내용이고요. 7번 갑시다. 이게 작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작년 문제에 대안으로서 하여 보죠. 먼저 문제 읽어보죠. 문제 묻기 전에 그냥 막바로 문제 키 잡고 풀게요. 맞춤표 앞에 뭐 있어요? 납세지. 자, 문제 키 잡아냈죠? 잡아냈고 해당된 세금을 보니까 등록 면허세. 어디예요? 지방세예요. 지방세고 그리고 옆에 보니까 지자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 그러면 납세지가
분명하다, 분명치 않다. 분명치 않아요. 분명치 않으니까 살짝 앞에 있는 글자 등록 따라가죠. 따라가서 등록 관청. 그리고 지방세니까 소재지. 맞죠? 라면서 맞는 문제가 됩니다. 이게 작년 문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한테 배우신 분들 문제 엄청나게 어려웠는데 거의 11개, 12개 맞고 합격했습니다. 지금 저 뒤에 합격자 명단 나오는데요. 합격자 명단에 대한 내용이 이 평택, 제가 원래 방문각 소속으로서요. 평택도 본원이거든요. 평택에서 강의하고 강남도 강의해요. 평택에서 수강생 수가 몇 명이었었냐면 200명이 넘었습니다. 작년에. 그리고 합격생에 대한 내용이 몇 명이냐? 12명입니다. 작년 시험이 어려웠거든요. 12명인데 여기에 지금 현재 울산 계림법학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작년에 수강하신 분들이 70명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합격자의 인원수는요. 뒤에 보니까 한 1차까지 합쳐가지고 50명이 넘었구만요. 이 학원이 합격생이 제일 많습니다. 수강했던 수강생 대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 잘하셨나요? 했죠? 그리고 또 다시 이제 곧 있으면 한손노트라는 책이 나올 거예요. 그 한손노트 책에가 문제 푸는 요령 다 적어졌어요. 방금처럼 문자 앞에 납세지 글자가 있으면 그 납세지 글자를 문제 키로 잡고 포인트로서 국세인가 지방세인가 본다. 지방세였으면 뒤에 꼭 있을 말은 소재지. 국세였으면 주소지. 이 내용이 적어져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그 한손노트만 보신 분들, 한손노트라니까 뭐 양이 엄청나게 많은 모양인데 글자 그대로 한 손이에요. 조그만해. 요거에 반도 안 돼. 이 반도 안 돼요. 반도 안 되는데 페이지에 대한 내용은 요 정도밖에 안 돼. 그걸로 보고 다 합격했어요. 그건 맨 마지막에 볼 겁니다. 아, 예. 이겁니다. 이 정도 크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시험장 갈 때 이것만 들고 가요. 이것만. 시험장 가서 그러면 이제 2교시 끝나잖아요. 끝나면은 거기에서 한 30분 동안 쉴 거예요. 그러면서 3교시에 대한 내용이 이제 공시하고 세법입니다. 그랬을 때 30분 쉴 때 있잖아요. 쉴 때 이것만 이렇게 딱 이렇게 보는 게 이렇게요. 이렇게. 쭉 봐, 이렇게. 금방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아니면 대학교 다닐 때에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쉬는 시간에 본 것이 꼭 나와. 그런 거 못 느꼈습니까? 느꼈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이게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답을 맞추고 나와요. 이러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까지 풀어드렸고요. 또 풀어보죠. 7-1번. 7-1번에 대한 내용으로서 먼저 문제에 대한 내용으로서 읽어드릴게요. 납세 의무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으로서 거주자인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지는 는자 표면 나옵니까? 납세지. 나오죠. 납세. 문제 키 잡았죠? 해당된 세금을 보니까 종합부동산세. 국세죠. 국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사람 주겠죠? 사람 거주자. 주소지. 맞죠? 그래서 맞는 문장 됩니다. 이게 29회 때 나왔던 내용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34회 때에 부동산 학교론에서 이제 1차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1차와 2차를 동차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론에서는 안 배웠는데 이게 세법서 배웠던 내용이 학교론 문제 나오잖아요. 학교론 34회 겁니다. 작년 문제예요. 문제였고, 그다음에 또 다시 작년에서 중개업법 있었죠. 중개업법이 2차 과목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유로서 민법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렵다 했어요. 그러니까 1차, 2차 동점검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이제 해보죠. 문제 풀어봅시다. 1번 부동산 설명 옳은 것은 선다 막 갑시다. 취득세와 재산세는 기업 지방세다. 맞죠? 그 다음에 미음에 대한 이유로서 보유 단계다. 틀렸죠? 취득세는요? 취득 단계. 그러니까 틀린 겁니다. 답 아니고요. 그 다음에 2번 갑시다. 취득세는 기업, 지방세, 디귿, 취득 단계. 맞죠?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니은, 국세. 맞죠? 그리고 미음, 보유 단계. 맞죠? 해당하고 공통점은 미음, 보유 단계다? 아니죠. 공통점 없죠. 틀린 겁니다. 2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 재산세는 기업, 지방세다. 맞죠? 그리고 비읍에서 비읍 물건별이다. 자, 여기 재산세 국세다, 지방세다. 지방세. 지방세는 물건 중심. 그래서 물건별. 맞잖아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니은, 국세. 국세 맞죠? 시옷에 대해서 거주자별, 사람별이죠. 국세는요, 사람별. 해당되고 공통점은 미음, 보유에 해당된다. 맞죠? 공통점 보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4번 양도소득세는 니은, 국세다. 맞죠? 뒤에서 재산세는 기업, 지방세에 해당되고 공통점은 미음, 보유, 거주자별, 사람별? 아니죠. 공통점 틀렸죠? 틀렸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니은, 국세, 그리고 미음, 보유 단계? 아니죠. 양도소득세는 양도 단계. 그래서 틀린 겁니다. 어때요?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이제 아까 이론적 내용으로서 알 수 있는 거. 지방세는 어느 중심? 물건 중심. 국세는요? 사람 중심. 이렇게 볼 만들어내야 돼. 당연히. 그런 의미로서 이 문제까지 풀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납세 의무로 갑니다. 납세 의무에 대한 내용이 맨 첫 시간에서 배웠던 내용으로서 납벌 의무의 성립. 성립됐으면 얼마를 납부하라 라고 세금액을 정한다? 확정. 그 금액을 알려줌으로써 부과하죠. 그리고 그 금액에 대한 내용을 납북했으면 납세무는 소멸된다. 이러고 합니다. 모든 세금이 여길 따라가요. 여길 따라가니까 이 납세 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 요 내용은 문제 아주 잘 나온 쪽입니다. 가장 세법에서 기본적 내용이에요. 기본적 내용이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한 문제가 나오게 되죠. 흐름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각기 파트마다 갑니다. 파트마다에 대한 내용으로서 먼저 성립 가야죠. 성립이 시작이니까. 성립 가는데 성립에 대한 내용으로서 보게 되면 일반적 경우에 대한 내용의 성립 시기. 자, 문제 키를 먼저 적읍시다. 문제 키로서 는자 앞에 성립, 맞춤표 앞에서 성립. 이 글자 있으면 이 글자를 문제 키로 잡아요. 그리고 일반적 경우에 대한 내용은 세자 앞에 있는 글자가 그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예요. 세자 앞에 있는 글자를 갖추었다면 우리 입장으로서는 그 세금을 납부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반적 경우에 대한 내용은 세자 앞에 있는 글자에다가 하는 때만 붙이면 돼. 저기 세자 앞에 여기 있는 글자에다가 하는 때만 붙이면 일반적 경우에 성립 시기가 되는 겁니다.
해보죠. 취득세는요. 세자 앞이 취득이잖아요. 성립 물어본다면 취득하는 때. 어떤 사람들은 나는 첫 해 새해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하면서 초발심 느껴가지고 다 외워. 이런 짱구. 다 외울 필요 없죠? 답만 넣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세자 앞에 있는 글자에다가 하는 때 붙인 거. 또 해볼까요? 등록 면허세는요. 세자 앞에가 등록이니까 등록하는 때. 이 앞에 글자 많이 적어졌어요. 외우지 마세요. 기본서는 많이 적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수시 부과하는 세금. 세금마다 수시 부과할 때가 있어요. 그러한 세금들을 총괄적으로 수시 부과하는 세금 그럽니다. 어떤 때 수시 부과냐면 세무 공무원이 고지서를 발급했는데 잘못 발급해가지고 세금이 누락됐어요. 세금이 누락됐으면 그 누락된 세금을 수시로 부과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총괄적으로 수시 부과하는 세금 그럽니다. 여기에서 세자 앞에 뭐 나옵니까? 수시 부과가 있으니까 이때는요. 수시 부과 사유가 발생하는 때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리고 또 한 번 더 해봅시다. 더 해볼 때 상속세 어떨까요? 상속세에서 물어본 것이 성립 물어봤어요. 그런다면 세자 앞이 뭐예요? 상속. 상속이 이루어지는 때. 같은 말로 상속 개시하는 때로 되겠죠. 또다시 증여세에 대해서 세자 앞에가 증여이니까 증여에 의해서 취득하는 때, 증여한 때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반적 경우는 세자 앞에 있는 글자에다가 하는 때 붙인다. 이것만 아시면 돼. 그런데 이게 대한 내용이 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안 나오니까 버려. 버리고 일반적 경우는 요 3개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 하나 더 추가한다면 가산세. 세자 앞에가 가산이니까 가산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일반적 경우는 요 3개만 기억하시고 그리고 특수 경우가 있어요. 특수 경우인데 특수 경우에 대한 내용으로서 소득세에 대한 내용 특수 경우로서 아셔야 되는데 이 내용은 설명드렸죠. 소득세에서 성립 물어본다면 뭘로? 연말. 뭘 물어볼 때? 성립 물어볼 때 연말로 연상하셔가지고 답은요. 끝나는 때 하시면 돼요. 끝나는 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특수 경우에 대한 내용으로서 먼저 지방세 보유 그러면요. 세금은 재산세, 지역, 자원시설세. 국세 보유 그러면요. 종합부동산세. 이것들은 다 보유 세금이죠. 세분한다면 지방세 보유, 국세 보유, 다 보유. 보유 세금은 소유자에게 매년마다 징수해요. 소유자에게 매년마다 징수하니까 소유권은 어느 연도에서 변동된 연도가 있어요. 그때 변동된 연도에 납세 의무자를 정하기 위해서 법에서 날짜를 정해줘요. 저희들은 법에서 정했다 뜻으로서 사용되는 단어가 기준 단어였습니다. 기준. 날로 정하니까 기준일 그래요. 며칠이냐면 6월 1일 됩니다. 그래서 기준일 6월 1일로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는 기준일, 며칠, 6월 1일. 납세 의무자 정할 때 어떤 사람들은요. 제가 납세 의무자 정할 때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또 잘못 듣고 나는
6월 1일 날짜에서 재산세를 납부해 본 적은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제가 납부 기간을 물어본 것이 아니었어요. 납세 의무자 정하는 거예요. 납부 기간은 토지인 경우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주택인 경우에서는 2장 나가요. 2분지 1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 나머지 2분지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이렇게 납부합니다. 납부 기간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제가 뭘 물어본 거예요? 납세 의무자, 납부할 자를 정하는 게 있잖아요. 이건 매년마다 징수하는 세금이니까 어느 연도에서는 소유권이 변동된다는 얘기예요. 그때 연도에 납세 의무자 정하기 위해서 법에서 날짜를 정한다. 기준일. 됐죠? 원래는 얘가 과세 기준일이에요. 과세하기 위해서 법에서 정한 날짜다. 이겁니다. 그래서 2월 1일 되는 건데 제가 왜 이걸 뺐냐면 빼줘야 여러분들이 문제 풀기가 쉬워요. 만약에 공부 열심히 한다고 소득세에서 성립은 과세 기간 끝나는 때 알고요. 또 보유세금,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 이렇게 알았으면 이렇게 외워뒀으면 3박 4일만 지납시다. 3박 4일만 지나면은 여기 과세, 여기도 과세. 그러니까 이게 합이 이루어져. 합이 이루어져 가지고 종합소득세가 또 양도소득세가 과세 기간 끝나는 때인지 과세 기준일인지 구별이 안 가는 상황 나옵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이걸 다 빼는 겁니다. 이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외우기 쉽거든. 자, 소득세는 뭘로? 연말. 그랬죠? 보유세금은요? 기준일. 며칠? 6월 1일.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세. 자, 주민세는 각 시마다의 모든 주민에게 과세하는 세금이 주민세입니다. 이것도 매년마다 징수합니다. 매년마다 징수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울산광역시에 죽을 때까지 사실 겁니까? 아니면 다른 시로 이사 갈 수 있을까요? 이사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법에서 날짜를 정한다는 얘기예요. 매년마다 징수하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기준일. 주민세는 며칠? 7월 1일. 하나 보유세금은 6월 1일. 이걸 고려하시면 돼요. 그리고 주민세 앞에 개인분, 사업소분 이 글자는 다 맞게 적어져요.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되겠죠? 원래 제가 좀 과격해요. 얼굴 보세요. 얼굴 더럽잖아요. 그래서 좀 과격합니다. 직접적으로 여러분 때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 손만 아팠다 뿐입니다. 여러분으로서 하시면 돼요. 이제 이걸 정리합시다. 정리하게 되면 문제상에서 는자 앞에 성립을 물어본다면 성립을 문제 키로 잡고 그리고 일반적 경우는 세자 앞에 있는 글자에다가 하는 때 붙인다. 그럼 되고요. 그리고 특수 경우에 대한 이유로서 소득세는요. 연말. 그리고 보유세금은 기준일 6월 1일. 주민세는 기준일인데 7월 1일. 이렇게 구별하시면 됩니다. 이런 내용으로서 성립을 봤어요. 성립되었으면 얼마를 납부하라고 세금액을 정해야죠. 세금을 정한다. 세금액 정해서 금액이 얼마인지 알려줘요. 알려준다고 뭐였어요? 부과. 그리고 알려주면서 그 금액을 납부케 함으로써 징수한다. 소멸됩니다. 이제 뒤에서 보시면 아시겠으나 세법 기본서에서 부가 징수란 말이 종종 보여요. 이 말이 종종 보이면은 이거 하면 되죠. 세금액이 얼마인지 알려주고 거두드리는 방법이다. 부가 징수가. 그럼 되겠죠? 이런 일로서 아시면 되는데 이게 성립되었으니까 확정 가야죠. 세금을 정해야 돼요. 세금을 정하는 거.
과세 표준, 과세는 가액에다가 세율을 곱하게 되면 세금액이 산정됩니다. 이때 세금의 산정에 대한 이유로서 방법은 두 방법 중에 하나 가져요. 하나에 대한 내용은 신고, 하나는 결정입니다. 이제 기본서에서는 확정의 뜻도 안 적어졌어요. 또 신고의 뜻도 안 적어졌어요. 결정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안 적어졌어요. 이거 설명드릴게요. 확정이란 말은요, 세금액의 산정이다. 이게 바로 확정의 뜻. 그래서 문제 키는 확정입니다. 는자 앞에 확정, 아니면 마침표 앞에서 확정 단어가 있으면 그 확정 단어를 문제 키로 잡아요. 그러면서 세금에 대한 이유로서 신고와 결정 둘 중에 하나만 택합니다. 모든 세금은 둘 중에 하나예요. 자, 여기에서 신고란 말은 납세 의무자가 세금액을 납세 의무자의 신고로 세금액이 정해진 것, 세금액이 정해진 것에 대한 내용이 신고입니다. 이게 신고의 뜻이에요. 결정에 대한 내용은 징수하는 자가 세액을 산정해서 고지서로서 알려주는 것. 이게 바로 결정입니다. 이제 모든 세금은 신고, 결정 둘 중에 하나예요. 여기는 누가 내면은 납세 의무자가, 여기는요 징수하는 자가 하는 겁니다. 왜 여기에서 신고가 나오고 결정이 나오게 되겠는가? 그 원인을 봅시다. 원인에 대한 내용으로서 성립했던 시점에서 납세 의무자가 누군지를 지자체가, 국가가 몰라요. 그러면 국가, 지자체가 세액을 산정할 수 있겠으나 부과할 수 있다, 없다? 알려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 납세 의무자를 모르니까. 그래서 부과권을 납세 의무자에게 넘겨주면서 납세 의무자 너가 신고했던 거 그때 믿어줄게, 이거예요. 그래서 신고란 말은 납세 의무자는 겁니다. 다시 이제 성립했던 시점에서 납세 의무자가 누군지를 국가가, 지자체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 납세 의무자가 세액을 산정해서 세금은 얼마다라고 고지서로 알려주겠죠. 이게 뭘까요? 결정. 이제 이 내용까지 알았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제가 요 분필을 취득했어요. 그럼 취득했을 때에 내가 취득했다는 것을 지자체가 알까요? 여러분도 몰라. 나만 알아. 취득했을 때는 나만 알아. 그러면 지자체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세금액을 산정해서 나에게 알려준다? 안 되죠. 안 되니까 부과권을 나에게 넘겨줘요. 그러면서 나의 신고로서 세액이 정해진다. 믿겠다. 이겁니다. 이게 신고예요. 다시 여러분들이 토지랄지 주택, 상가, 건물을 보유하고 있어요. 이랬을 때 그 토지는 내 거다고 등기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등기 안 할 분 계시면 저하고 친합시다. 제가 그거 가지고 갈게. 등기하겠죠? 등기하게 되면 소유자가 누구라는 것을 지자체가, 국가가 알아요. 알잖아요. 아니까 지자체가, 국가가 세액 산정해서 고지서로 나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결정.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니까 포인트를 잡아낼 수 있어요. 포인트에 대한 내용으로서 보유만 세금. 보유만 세금은 결정입니다. 뭘 물어볼 때, 확정 물어볼 때 보유만 외세금은요?
여기는 뭘로? 신고. 들어가는 거죠. 이것만 알았으면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어요. 한 90%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아시라고 문제 푸는 요령 적어놨어요. 먼저 문제 푸는 요령부터 읽어드리고 난 다음에 직접 해보죠. 문제 푸는 요령에 대한 내용으로서 자, 문장에서 는자 앞에 아니면 맞춤표 앞에서 확정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이 확정단을 문제 키로 잡는다. 그리고 해당된 세금이 보유만 세금이었으면요. 뭘로? 결정. 보유만 외 세금이었으면 그때는 신고. 이러면 됩니다. 여기 밑에는 예외사항이고요. 이건 뒤에 설명할 것이고요. 이거 알았으면 표 하나가 암기가 돼요. 물론 이 표에 대한 내용은 기본서는 없어요. 암기하기 위해서 먼저 문제 키까지 같이 잡아줄게요. 확정 나왔죠? 그러니까 문제 키 잡았어요. 잡고 그리고 취득세는요. 신고다 결정이다. 자, 다시 물어볼게요. 취득세가 보유만 세금입니까? 보유만 외 세금입니까? 보유만 외죠. 취득 단계니까 그럼 보유만 외 세금이니까 뭐가 나와야 될까요? 신고. 취득세 밑줄 신고 동그라미. 자, 등록 면허세도 취득 단계이니까 신고. 재산세는 보유만 세금이니까 결정. 종합부동산세도 보유만 세금이니까 결정. 이 되겠죠? 결정되고. 그리고 이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달리 예외 사항을 줍니다. 재산세는 예외 사항 없어요. 또 예외적 내용은 예외적 관련 단어가 있어야 그 상황이 나오게 되죠. 종합부동산세에서 예외적으로서 신고하고자 하는 자, 이게 예외적 글자입니다. 같은 뜻으로서 사용되는 글자는 납세자 선택. 이제 문장에서 종합부동산세의 확정 물어볼 때에 신고하고자 하는 자, 납세자 선택 이 글자가 있다면 그때는 신고. 없으면요. 원칙, 결정. 그리고 신고기간과 납부기간은 같아요. 이 숫자 기억하세요. 신고기간과 납부기간은 각각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나누어서 기억하세요. 이거 설명드릴게요. 뭐 간결하게 설명드리면은요. 혹시 여러분들이 타짜 영화 본 적 있죠? 타짜 영화 봤을 때 김혜수한테 우리가 물어보도 안 했는데 자기가 말합니다.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아요. 자, 여기서 종합부동산세 원칙 뭡니까? 결정. 결정이니까 신고할 필요 없어.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상위 10%에 속하신 분들이 납부합니다. 벌써 2대 뭐 이렇게 하잖아요. 나 2대는 여자야. 상위 10%가 속한 사람이 종합 납부한다겠죠. 혹시 여기서 종합부동산세 납부하신 분 계십니까? 제가 친하려고.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여기에서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없는데 나는 종합부동산세 납부한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고 싶어 해.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라고 자랑하고 싶어 해. 그러면 말하면 될 거 아니에요. 신고하면 돼. 신고했으면 이 세무 공무원들이 어서 오세요 이게 공손 인사합니다. 여기도 인사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하고자 하는 자 이 말 나왔으면 뭘로? 신고. 없으면요. 결정.
이러면 돼요. 그리고 신고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그리고 양도소득세. 이거 보유만 왜죠? 그게 뭘까요? 신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부가 징수 방법까지도 알 수 있어요. 자, 부가란 말은 알려준다. 징수란 말은요, 거두어 드린다. 알려주고 거두어 드리는 방법에 대한 이유로서 신고 납부. 뜻은 신고와 동시에 납부한다. 이게 뜻입니다. 그런데 시험에 대한 연결시켜 볼 때에 신고 글자 적어주고 납부 글자 적어줬으니까 이 뜻에 대한 내용은 시험지가 맞게 적어져요. 이걸 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기억하는 것은 뭔만 기억하면 되냐? 신고 납부되는 세금을 기억하시면 돼요. 신고 납부 세금으로서는요, 신고를 택한 세금이에요. 신고 택한 세금이니까 취득세 되겠죠. 또 등록, 면허세, 소득세. 소득세니까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다. 이거 될 것이고, 그리고 보통징수 뜻부터 먼저 말해줄게요. 보통징수 뜻에 대한 내용은 지자체가 세액을 산정해서 고지서 발급하여 징수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보통징수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뜻에 대한 내용이 문제가 종종 보여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전부 다 외우기 힘드니까 간결하게 하세요. 보통징수 뜻에 관한 내용의 문제에서는 고지서 발급 이 말이 있으면 보통징수 뜻이다. 출제자가 문장의 표현력이 좋으니까 문장에 대해서 고친다는 얘기예요. 고쳐도 이 글자는 꼭 줘요. 그래서 고지서 발급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이건 보통징수 뜻이다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를 택하는 세금에 대한 이유로서는 지방세 결정되는 세금입니다. 자, 결정이 아까 보유만 그랬죠. 자, 보유만에 대한 내용이니까 지방세 보유만 세금 뭘로? 재산세. 하나 더 붙으면 지역 자원 시설세. 재산세 걸 기억하세요. 재산세가 부가 징수 방법은 보통 징수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예외 사항에 있는 것이 부가 과세라 그래요. 예외적 내용이니까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한다. 누구 생각하면 딱 맞냐면 김혜수.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라고 말한 여자.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한다. 이게 부가과세 제도로서 택하는 세금은 종합부동산세 됩니다. 자, 이런 내용 가지고 이제 문제까지 연결합시다. 문제 연결하는데 문제 풀 때 제발 부탁인데요. 문제 키 잡고 푸세요. 문제 키 잡지 못하고 풀면은 그 말이 그 말 같고 또 답이 없어. 아니면 틀리게 나와. 그래서 문제 키를 꼭 잡으세요. 문제 키 잡는 건 어렵지 않아요. 는자 앞에 있는 글자 아니면 맞춤표 앞에 있는 글자가 문제 키다. 그걸 알면서 1번 문제 풀어보죠. 13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 이 문제는 다 틀리고 왔습니다. 왜? 문제 키를 못 잡았으니까. 이제 먼저 문제 키 잡죠. 취득세의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자, 는자 앞에 뭐 넣었어요? 성립. 성립 물어봤죠? 성립 물어봤으니까 세자 앞에 있는 글자에다가 하는 때 붙인다. 세자 앞에 뭐예요? 취득이니까 60일 되는 때, 취득하는 때. 취득하는 때. 틀린 겁니다. 취득하는 때 이렇게 나와줘야 맞습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갑시다. 원칙적으로 결정에 의해서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를 모두 고르면 몇 개인가? 자, 여기서 물음표 앞에 뭐 있어요?
지방세. 또 앞에가 뭐 있어요? 결정. 문제키 잡았죠? 지방세 결정되는 걸 골라라. 이거예요. 그럼 결정되는 게 뭐였어요? 보유. 그러면 지방세 보유네. 자, 문제 키 잡아놓으니까 벌써 답이 나야 손들죠. 몇 번이? 디귿. 예. 디귿 답. 해보죠. 취득세는 지방세이면서 취득 단계. 취득만이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고 보유. 답 아니죠? 재산세는 지방세, 보유. 되죠?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 국세, 소득세니까. 기억 안 난다면 송정국이. 기억나잖아요. 송정국, 국세에다가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보유되죠. 보유 또는 양도. 이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답에 대한 내용은 몇 번으로? 디귿으로서 됩니다. 그리고 또 다시 3번 문제 봅시다. 자, 먼저 문제 키 잡기 위해서 맞춤표 앞 보세요. 뭐 넣었어요? 부가징수. 문제 키 잡았죠? 해당된 세금은요? 취득세. 그러면 보통 징수다, 신고납부다. 신고납부. 신고납부. 다시 34회 때 나왔던 문제입니다. 작년 문제예요. 작년 문제로서 보죠. 먼저 읽어드릴게요.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금액을 결정하여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부가징수한다. 라면서 보니까 종합부동산세 나왔죠? 저 보유만이다. 보유만 왜다. 보유만이니까 뭐가 나오대요? 결정하여서 납부기간과 신고기간은 같아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맞죠? 맞는 문장입니다. 다시 34회 때 문제 또 나왔어요. 이게. 또 나왔던 내용으로서 풀어봅시다. 종합부동산세를 신고 납부 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자. 자, 종합부동산세 나왔죠? 그리고 이대 나온 여자야 나왔죠? 글자는 다르지만 신고하고자 하는 자 나왔잖아요. 이거 나왔으니까 신고다, 결정이다. 신고 뒤에서 보니까 신고 맞아요. 맞는데 신고 기간이 틀렸네요. 11월? 아니죠.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서 여기 34회 때 나왔던 작년 문제에 대한 내용은 틀린 겁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제 더 연결해서 나오면 제척기간이란 이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론에 대한 내용의 제척기간은 다음 시간에 해드릴게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 제척기간에 대한 내용 연결시켜 줄게요. 성립 알아야 되고 확정 알아야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성립도 다시 복습해 주고 그리고 확정도 다시 복습해 줄게요. 그러면서 여기하고 연결시켜 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습니다.